하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시리즈 말씀을 주셨는데 뭐 채무 완화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으로 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거나 아니면 어제 그 대수보 회의에서 좀 참모분들께서 이런 안이 하면 좋겠다 제안 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가령 이제 금융 취약계층 자살 문제를 어제 이제 대수보 주제가 그런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이 그 주제이기도 해서 다양한 계층별, 연령별 그리고 뭐 이렇게 지역별 그런 극단적 선택에 관한 이렇게 현황과 그리고 대책들을 마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금융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과도한 부채나 혹은 불법 사금융으로의 불법 추심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추심이 되는 과정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IMF 시절을 겪으면서 조금은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금융권이 더 편하게 추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꼭 고지해야 될 의무가 금융권에 없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주셨고요. 그렇게 세칙을 바꿔서 되는 부분과 혹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되게 다른 여타 나라들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서 금융권이 한편으로 꼭 이렇게 추심을 털어버려서 불법 사금융으로 넘겨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릴 수 있게끔 금융으로 인한 자살자 구제 대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전세자금 대출을 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보증 비율이 100%였지 않습니까? 원래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이 보증 비율이 너무 높다가 보니까 오히려 금융권은 더 안전했지만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에게 이 100%의 피해가 다 데려왔던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럴 때는 좋은 의도로 아무리 설계를 했더라도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융정책을 만들 때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때 당시는 그냥 전세자금을 원활하게 대출해 준다는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참모진은 약간의 그 수정 이후에 많이 줄었다라는 이런 보고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지난번에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금융 조금 규제를 해서 되려 산업재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방안을 금융위에서 좀 내지 않았습니까? 아이디어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제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경제수석이라던가 재정보좌관이라던가 정책실장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짜서 이런 부분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연합뉴스 양문의 김은정입니다. 그 중국 특사단이 그 전달하게 되는 대통령 친서에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담 초청 내용도 들어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애초에 중국 측에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의사를 빈공식적으로 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에이펙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친서 내용을 확인해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양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호혜적인 방향 안에서 한중 관계를 좀 더 만들어 가자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그중에 에이펙이 담겨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승절 행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신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근데 국회에도 초청이 간 겁니다. 그래서 국회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초청에 응한 거고요. 저희가 대통령실에 초청이 왔는지 그리고 초청에 대해서 응했는지 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좀 만한 내용이 없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저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BBC 융비입니다. 네. 그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청소년 성소수자 또는 성소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나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정부 차원 정부 자살 예방 계획에서 성소수자도 포함하겠다는 논의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자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파악과 대책을 얘기했을 때 연령별 얘기 부분들도 있었지만 청년 그리고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학생 청소년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약 2페이지 정도짜리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주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기준을 나눠서 살펴봤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이 좀 됩니다. 학생 청소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4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를 학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를 나누어서 청년 자살률 뭐 이런 문제들로 다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그 구분은 따로 여기 아직 나눠지지 않고 좀 더 세부적인 수석실에 그 문제에 대한 보고 현황이 더 올라와야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그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철도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혹시 대통령께서 좀 관련 언급이 있으셨는지 또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뭐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단순한 수신호 내지는 이렇게 무전기로도 서로 연락을 했으면 이 일종의 재해 산업재해로서의 죽음이 없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 밀폐 공간을 청소하시려다가 황화수소에 중독이 돼서 안타깝게 좀 다치신 분도 있고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따로 메시지를 준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